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그 토론에 이제 참여하신 학우들의 자유질의 시간을 받을 건데 양 선본 측에서도 한 3분 정도 준비할 시간을 가진 다음에 그 다음에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추운 날씨에 2주 동안 고생하신 두 선본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토론에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이렇게 많은 학우들이 오셨는데 어떻게 선본에서 자료집 하나도 준비하지 않았는지 모르겠으며, 그리고 지금 토론을 진행하시는 모습이 굉장히 안타까운 게 지금 서로 상대의 공약을 검증하고 계시는데 아까 버스가 4대냐 30대냐 이렇게 싸우시는 모습이 굉장히 보기 안 좋았거든요. 지금 이 자리가 공약을 검증하는 자리긴 하지만 그렇게 세세한 부분까지 들어가서 그런 쪽으로 검증을 하는 게 아니라 과연 상대가 총학생회에 나왔을 때 어떤 기조를 가지고 내가 총학생회장이 들어왔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고, 그리고 반값 등록금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예산이 많이 부족한 상황인데 이거에 대해서 좀 더 많은 토론을 하시는 게 맞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기 선관위원장님이 지금 계신지 모르겠는데 이번 선거 많은 학우들이 보기에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두 선본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과연 선거가 40%가 넘지 못해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그 두 선본께서 과연 어떻게 대처하실 건지. 제가 알기로 회칙상으로 현 총학생회장과 현 단과대회장, 차기 단과대회장이 모여서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차기 단과대회장도 두 후보밖에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만약에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게 된다면 두 후보께서 다 같이 참여를 해서 비상대책위원회에 참여하실 건지, 그리고 만약에 내년 3월에 보궐선거를 진행하게 되면 다시 출마하실 의향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질문은 양 선본 모두에게 하신 질문인가요? 그럼 먼저 해주시죠. 비상대책위원회 참여가 가능하다면 저희는 참여하고 싶고요. 내년 보궐선거가 이번 선거가 만약에 이루어지지 않고 이제 다음 선거로 넘어간다고 해도 저희는 끝까지 할 의향이 있습니다. 네, 답변이 되셨습니까? 한 가지 더 여쭤보면, 현재 반값 등록금으로 인해서 예산이 부족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학교 측에 요구할 거나 시 측에 요구하고 싶은 구체적인 사항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어떤 기조를 가지고 계시는지. 저희는 일단 반값 등록금 때문에 현재 많은 그 예산이 삭감된 걸 자료를 많이 모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선거가 끝나고 나자마자 아마 바로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 측의 강력한 요구를 통해서 지금 현재 기성예비 문제도 통합되느냐 마느냐의 문제로 지금 많이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통합될 경우에 굉장히 많은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저희는 그러면은 그에 대한 대책으로 바로 이제 재정 확충을 할 수 있도록 이제 저희가 바로 서울시로 나가서 요청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질문에 대해서 공감 더하기 선본에서도. 네, 저희도 뭐 비상대책위원회나 외원회가 들어갈 수 있다면 충분히 들어갈 의향은 있습니다. 또한 내년 3월 보궐선거도 충분히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질문하셨던 이제 반값 등록금 이후에 그 예산을 말씀하시는데요. 일단 내년 14학년도 예산에서 저희가 약 12억에서 13억 정도가 줄었습니다. 혹시 확인은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네, 그 중에서 지금 장학금 부분에서 8억이 줄었고요. 도서관 환경개선 부분에서 3억, 강사비 지원 부분에서 5억 등이 줄었습니다. 이렇게 합쳐서 약 12억에서 13억 정도 줄었는데요. 저는 제가 당선되는 순간부터 바로 현 총학과 이야기를 해서 지금 시의회에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12월 4일날 예산 심의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현 총학과 이야기를 해서 빨리 찾아가서 쉽게 말해서 장학금 부분이라도 8억이라는 돈은 400명의 학우가 1년치의 그 등록금을 의미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것만이라도 받아내서, 벌써 지금 이제 서울시 통과했기 때문에 이제 의회밖에 안 남았어서 이제 거기 가서 이제 건의를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년에 기성회계가 이제 없어지는 건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저희 학교 예산 자체가 서울시의 심의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대학교라는 곳은 이제 교육의 자율성이 필요하고 그런 부분에서 학교를 운영하는 데 부분에서 어느 정도 유동적인 자금 운영이 필요한데, 그렇다면은 이제 저희는 이제 특별회계 형태의
학교의 그런 회계를 아직 학교에 건의드리려고 합니다. 서울시에 건의를 드려서 학교가 유동적으로 학교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학교 운영에 사용할 수 있는 돈을 달라라고 말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답변 잘 되셨습니까? 네, 그러면 다음 하고 질문 받겠습니다. 아까부터 이야기 나왔던 게 예산 관련해서 문제인데요. 12월 당선되고 나시고 나면 등록금 심의위원회라는 기구에 준비를 하셔야 될 겁니다. 당선되는 쪽이. 그렇다면 내년 우리 학교 등록금을 과감하게 인상하자라고 요구할 수 있으신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 역시 양 선본에게 질문하시죠. 등록금 인상을 요구할 계획은 없고요. 네. 그러면 측에 요구를 더 재정 확충 요구를 더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서울시 쪽에 말씀. 네. 이미 예산안은 통과돼서 확정이 돼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더 요구를 하실 수 있죠? 그 부분을 제가 잘못 이해한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도 일단 등록금 부분에 있어서 인상을 하지는 않겠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부분에서 저희는 보통 등록금을 인상할 수 있는 한도는 약 6% 될 겁니다. 저희 학교가 이제 100만 원 정도의 등록금이라고 봤을 때 6만 원 정도입니다. 그 돈이 이제 각 가정 학우분들마다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다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 생각은 그 6%를 인상하여서 6만 원을 인상해서 그 중에서 80% 이상이 우리 학우들, 시립대를 다니는 학우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혜택을 돌아갈 수 있다면 저는 충분히 그런 조건을 학교에서 받아낼 수 있다면 저는 충분히 인상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답변 충분히 되셨나요? 네, 한쪽은 뭐 인상하지 않겠다, 한쪽은 학생들에게 다시 돌아가면 인상하겠다라는 쪽이니까. 네. 그럼 또 다음 질문하시는 분? 네, 먼저 손 드신 분이 있기 때문에. 네. 저는 기호 1번 활력충전에게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공약 중에 열정 예산제라는 공약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열정 예산제라는 게 지금 현 총학에서 참여 예산제라고 존재하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다시 변경한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현 총학에서 방금 말씀하셨던 그 열정 예산제라는 거를 그 형태를 1학기 때 운영했다가 2학기 때는 사회공헌 활동을 변경했다고 했다는 거 아시죠? 근데 왜 변경했다는지 아시나요? 네, 알고 있습니다. 저희 변경을 한 게 그게 학생회비라는 게 다수의 학생들이 내는 학생회비를 그런 5명이라든가 10명 소수의 집단에서 이용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사회공헌 활동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변경한 것이었는데 네, 그래서 저희가 구체적인 예시를 드리면 저희가 이제 서울시립대 학우들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열정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만약에 요리를 하고 싶다. 근데 이거를 시립대 학우분들께 야식 행사로 나눠드리고 싶다. 만약에 이런 경우에 저희가 식재료비 같은 걸 지원해드릴 생각이고요. 제가 사진을 찍어서 전시회를 열고 싶다. 여기 공약집에는 개인 스터디라든가 그런 걸 지원한다고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그 단체의 스터디도 지원해드릴 거고 개인적으로 할 때는 저희가 볼 때는 어느 정도 그 공공성을 띠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립대학우들과 공유할 수 있는 열정으로 저희가 제안했습니다. 그러면 지난 1학기 때 진행했던 그런 프로그램과 뭐가 다르다는 거죠? 일단 개인으로 참여가 가능하다는 게 가장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다음 질문하시는 분이요. 네, 저 가운데 분이 먼저 하고 계실 건데. 예, 안녕하세요. 저는 도시행정학과 07학번 김용환이고요. 여기 혹시 선관위원장이라든가 선관위 관계자분 나와 계신가요? 지금은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선관위 관계자분이신가요?
선관위 관계자분이신가요? 그 많은 학우분들이 지금 느끼시겠지만 이 선거 자체가 지금 굉장히 졸속적이고 미흡하게 진행됐다는 사실을 모두가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먼저 담당 선거 관련 위원회에서 어떤 해명이라든지 어떤 뭐 조치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와서 보니까 정말 굉장히 실망스러워요. 보니까 이쪽 양쪽에 마이크도 돌렸으면서 하는, 그러니까 서울을 대표하는 학교라는 서울시립대학교에서 총학생회를 뽑는 데서 이 정도 준비밖에 안 된다는 거는 굉장히 학생 자치 수준을 낮게 낮추는, 그러니까 우리 얼굴에 침을 뱉는다는 그런 것밖에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먼저 그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양쪽 선보는 일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많은 것들을 준비해 오셨는데요. 학생회라는 거는 경영을 하는 조직이 아니라 학생들의 의견을 대표하는 미니 기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많은 공약들을 잘 준비해 오셨는데 정말 고생 많으셨겠습니다. 근데 이게 대응하는 과정에서 이제 내년 올해 예를 들어보면은 대선 개입 의혹이라든지 어떤 불미스러운 학생회장의 불미스러운 그런 일들이 있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이런 측면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의를 대표하는 총학생회장이라든가 그런 자리에서 두 분께서는 어떻게 여론과 그다음에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실 수 있는지 그 방안 듣고 싶고요. 지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혹시 직책이 어떻게 되신가요? 네? 위원장입니다. 아, 위원장이신가요? 위원장님 괜찮으시면 좀 이번 과정에 대해서 그러니까 자리가 굉장히 막중한 자리신데 어떤 과정에서 그렇게 되셨는지 좀 해명 좀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원래 선거 기간이 지금 2주인데 앞에 1주가 굉장히 진행이 미흡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선거가 준비가 지금 이렇게 마이크도 몇 개 준비 안 돼 있는 이렇게 급속히 진행된 이런 상태에 대해서, 그러니까 준비가 전반적으로 안 돼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왜 이렇게 준비하셨는지 해명을 듣고 싶네요. 선거가 1주 행정 안 되고 미흡하게 진행된 점은 정말로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제가 사과문과 거기에 대한 내용 설명글을 올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정확히 정리된 게 없어서 말씀드리기가 되게 곤란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자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언론사 측에다가 연락을 해서 위탁을 드렸어요. 근데 저는 이제 위탁을 드렸으니까 이 컨텐츠나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쪽에서 떠났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서 요청을 드리는 것만 저희가 이제 준비를 해드리는 걸로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준비물 같은 게 오늘 준비물 같은 걸 준비해야 된다고 하고,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거하고 달리 저는 회의 장소가 그냥 한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회의를 하는 형식으로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패널을 둬서 진행을 해야 된다는 걸 제가 미처 몰라가지고, 그래가지고 진행이 원활하게 안 됐어요. 그리고 램프 같은 경우는 그 자리에서 회의를 진행을 한 테이블로 진행하기 때문에 마이크가 하나만 있어도 된다고 생각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진행을 했는데 그에 대해서 예, 알겠습니다. 저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서울시립대학교 방송국 JBS 부국장 김종환입니다. 먼저 활력충전 선본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여론조사 기간 말씀하실 때 JBS 언급해 주셨잖아요. 근데 저희는 공식적으로 컨택 받은 건 없고 지인분을 통한 연락 정도만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에게 확실한 공식적인 루트를 통한 설명이나 협의 이후에 JBS라는 명칭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그 부분에 착오가 있었으면 제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이제 들었던 답변은 이 부분에 대해서 JBS에서 회의를 했다고 들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회의를 거쳤다고 해도 공식적인 루트로 선본에서 저에게 연락 주신 게 없기 때문에 저희는 공식적으로 답변을 드린 적이 없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거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저희 선관위원장님이 이번 토론회가 이렇게 진행된 거에 대해서 언론사에게 위임을 했다고 해주셨는데, 저희는 중앙선관위에서 주최하는 토론회 후원 형식으로 저희가 진행자와 촬영을 협조하고 있는 거지 위임 받은 적이 없고요. 저에게 위임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근데 위탁이라고보다 저희에게 사회자나 진행 순서 같은 걸 요청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 정도로 했던 거고요. 근데 저희가 이런 일정이나 이런 걸 정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었고, 그런데 저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
즉 선본에 대한 공약검증 자료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저희가 이제 사회를 정확하게 말하면 사회를 이름받은 것으로 우선적으로 총학생 학생 대표적 기구로서 이제 결정을 하지만 가장 중요한 의견을 많이 수렴해야 되는 것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생각한 부분은 여론조사 기구를 이제 개설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총학생만의 판단이 아닌 좀 더 공정한 판단을 위해서 JBS나 신문사, 영장신문사와 합의를 통해서 여론조사 기구를 개설하고 그 이후 총학생회가 그 설문조사에 있어서 그 인력을 충원한 뒤 그 각과 회장, 부회장 등의 협조를 요청해서 보다 많은 학우들의 의견을 수렴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예, 잘 들었습니다. 공감 더하기 측의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학교에는 이제 여러 가지 형태의 학생자치기구가 존재합니다. 과학생회부터 시작해서 학생총회까지 여러 가지 학생자치기구가 있는데요. 고려대 총학생회를 보시면 총학생회부터 과학생회까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습니다. 또한 중앙선관위 한 예로 저 고대에서 있는 이제 중앙선관위는 과학생회장 투표까지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앙선관위원장이 유기적으로 그리고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학생회 활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은 학생자치기구가 유기적으로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쪽으로 포커싱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네, 다음 질문하실 학우분. 우선 오늘 밥을 먹으러 학생회관에 들렀는데 공개 토론회가 있는 거를 방금 알아가지고 중간에 들어와가지고 처음부터 어떤 내용이 진행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두 분께 질문을 드릴게요. 일단 두 분 공약에 공통적으로 카카오톡 개설이 나와 있는데 그 카카오톡이 나온 거에는 아무래도 이전부터 지금까지 총학생회나 학교나 학교 간의 그 대화가 서로 의사소통이 모자랐다는 그런 생각에 공통적으로 두 전문가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공약이 나왔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전 개인적으로 카카오톡에 굉장히 미흡하다고 느끼는 게 우선 개인적인 예를 들어가지고 연인 어디 갈까요? 어떤 문제가 있어? 같은 개인적인 질문을 제외하고 학교 정책이나 아니면 학생의 정책이나 공약 실현회가 모든 건의사항에 관한 질문부터 시작해서 해결까지 모든 사항은 공개가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비공개되면은 학생의 공약 검증에 굉장한 장애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카카오톡 같은 경우는 개인별 대화이기 때문에 공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그 개인이 직접 공개한다거나 학생회가 따로 공개를 하지 않으면 그 검증 사항을 알 수 없을 뿐더러 총학생회가 임의로 공개를 하게 된다면은 그 나름대로 여론을 자신한테 유일하게 이끌려는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카카오톡에 대해서 만약에 진행을 한다면은 이런 검증 사항 진행을 어떻게 학우들한테 홍보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고, 그리고 두 번째로 이미 존재하고 있는 서울시대 광장 내 학생회수나 이야기수 같은 기존의 의사소통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을 제대로 어떻게 운영을 해야 할까에 대한 고민이 별로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할 때 예를 들면은 학생회수의 질문 고민 게시판을 만들겠다 그런 거에 대해서 질문 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아무래도 우리 학교가 강의가 좀 줄어든다거나 예산이 줄어든다 같은 경우에는 대본적으로 돈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두 학생회분 같은 경우에도 예산을 늘려달라 요구하겠다, 어떤 걸 요구하겠다 말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자시 학생회 권한이 예를 들어가지고 어떤 위원회 학생회층 임원이 몇 명 들어간다 같은 구체적인 권한이 뭐가 있는지 확실히 알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활력 충전부터. 우선 첫 번째 카카오톡 질문에 있어서는 저희는 이제 카카오톡을 만들어서 이제 여러분들 궁금한 점들 다 듣고 이제 거기에 대한 답변 매뉴얼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학교 측에 문의를 해야 되는데 어디에 문의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면 저희
총학생 측에서 일단 그 관련 기관에 이제 관련 과에 저희가 질문을 요청하고 답변을 받은 뒤에 답변을 드릴 거고요. 그 질문이 많을 경우에는 저희가 Q&A 방식으로 답변 매뉴얼을 만들어서 그 페이스북이나 광장에 올려드릴 계획입니다. 또한 광장의 활성화에 있어서는 제가 생각하는 구체적인 방안은 따로 없지만 광장에 대한 홍보를 신입생들 때부터 많이 해야 된다고는 생각합니다. 왜냐면 신입생 같은 경우는 잘 모르는 경우도 많고 이제 광장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모르는 경우도 많은데 신입생들에게 광장을 많이 홍보하는 것이 그 이후로도 광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마지막 질문 혹시 다시 질문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어떤 요구를 하겠다는 말이 있는데 가장 학생의 권한을 행사하려면 가장 중요한 거는 뭔가를 하고 싶다라는 것들이야 뭘 할 수 있는가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신이 현재 갖고 있는 권한에 대해서 먼저 알고 만약에 그 권한이 자신이 요구하는 바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학교에 추가적으로 요구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 어떤 권한을 더 받도록 요구를 하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를 들면 지금 공간조정위원회에 지금 우리 학생신경이 한 명도 없는데 지금 저기 있는 이 공간에 대해서 어떤 공간을 넣는 게 우리 학생의 이익에 맞는데 지금 공간조정위원회에 우리 임원이 없다. 따라서 학교 측에 임원 몇 명을 넣어달라고 요구하겠다 같은 답변을 요구하고 싶은 거예요. 잠시만 질문 준비 시간을 주시겠습니다. 그 권한 문제에 있어서는 일단 공간조정위원회는 일단 저는 이제 참석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이제 그 공간 문제에 있어서 그 교수들조차 자기 감을 딸 때 자기가 직접 들어가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뭐 학생회의 권한이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거를 넘을 수 없는 부분도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요구해야 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학교에 요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의 권익에 침해가 되는 상황이라면 무조건적으로 요구는 할 생각이고요. 권한이 어느 정도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얼마 없으니까 짧게 답변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감대로. 네, 먼저 카카오톡 부분은 또 이제 이 개인적으로 카카오톡이라면 이제 그 질문 자체가 채팅방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질문자와 그 답변자만이 볼 수 있는 상황인 거에 대해서 의문점을 가지고 계신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매달 주기적으로 이제 저희 페이스북이나 광장을 통해서 그 답변들 중에서 학부분들이 알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지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에서 광장 커뮤니티 활성화 쪽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보시면 인터넷 커뮤니티 활성화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저희도 지금 이제 인터넷 커뮤니티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해봤었는데요. 이제 저희 광장이 지금 자생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이용자들 간에 충분한 이 커뮤니티 의식이 좀 더 굉장히 발전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자료와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총학 차원에서 여러 가지 학교에 대한 자료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서 그것을 이제 그 광장에 담아서 학생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광장 커뮤니티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학생 권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이제 공간조정위원회는 이제 임시기구입니다. 그때 공간이 생기면 열리는 곳인데요. 그래서 그 위원들 구성이 지금 교수와 교직원으로 해서 7명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공간조정위원회에 학생 대표가 참여한다는 것이 꼭 의결권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곳에서 참여권이라도 가져서 그곳에 들어가서 우리의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그 기반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네, 이 정도 하시면 답변이 되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그럼 시간 관계로 마지막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해 주시면. 네, 안녕하세요. 세무학과 13학번 남성진이라고 합니다. 네, 일단 양측 공약에 대해서 제가 13학번으로서 접근성이 없기 때문에 가장 많이 알아보기 위한 방안으로 저는 광장을 많이 씁니다. 일단 광장 평소에도 많이 쓰는 편인데 혹시 일단 활력 충전에게 제가 궁금한 거거든요. 혹시 활력 충전은 광장에 댓글을
후보들에 대한 질답을 본인들이 하시는 건가요? 후보분들이 직접 하시나요? 네, 제가 모든 답변 직접 다 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모바일 학생증에 대해서 질문이 댓글로 달렸었습니다. 그거 아십니까? 모바일 학생증에 대해서 질문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모바일 학생증에 대해서 질문을 달았을 때 그 후보 측에서 답변을 이렇게 달아주셨습니다. 우리은행에서 조사를 해본 결과 긍정적인 답변이 나왔다. 이거 확실합니까? 네, 그거는 제가 우리은행 측에 가서 직접 저 얘기를 해본 사항이긴 한데요. 네, 근데요 학생증이 왜 우리은행 가서 논의가 되어야 되는 거죠? 제가 알기로는 학생증은 학교가 우리은행에 맡겨서 우리은행이 그 업체에 맡긴 거를 가져와서 학생에게 파는 형식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방금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부분의 절차상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저희는 당연히 학생과와 협의가 먼저 돼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현재 우리 학교 그 학생증에 우리은행 기능이 추가가 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는 최대한 똑같이 그냥 가져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은행 측의 의견도 저희가 충분히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은행과 방금 들으셨다고 했는데 그러면은 미리 얘기는 하셨었나요? 네. 제가 알기로는 댓글이 11월 18일에 그 댓글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그 전에 실제로 만나본 거 확실합니까? 전화상으로 했고요. 전화상으로 했고 이제 며칠 전에 또 만나긴 했습니다. 근데 그 관리가 제가 알기로는 우리은행과 전혀 상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은행에서 혹시 그런 식으로 답변 안 나왔나요? 우리은행에서 현재 그 여러 가지 여러 대학교에서 지금 현재 그 모바일 학생증을 만들어주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실예로 이제 청원대학교 사례에서도 이제 우리 그 모바일 학생증에 우리은행 금융기능을 추가한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우리은행 쪽에서도 충분히 스마트 모바일 학생증을 만들 수 있다라는 판단이 섰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우리은행과 그 협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만나 보셨습니까? 안 만나 보셨습니까? 네, 만나봤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 모바일 학생증 혹시 예산 미리 짜보셨습니까? 그 한 5천만 원 정도 예산 들어갔나요? 그 부분은 예산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은행 측에서 어느 정도 받은 내용은 3천만 원 정도의 3천에서 5천 사이 정도의 예산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게 실효성이 혹시 있다고 거기서 답변이 오셨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미리 안 만나보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11월 18일 이전에 학부처와 미리 얘기를 하셨고 그 전에 전화 통화를 같이 그 학생과 분과 있을 때 같이 했었고 그 이후에 저희가 따로 만나봤습니다. 그 이유가 언제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전에 그 간절하게 질문을 원하셨던 딱 한 분이 있는데 정말로 마지막으로 질문 받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세무학과 06학번 심근우라고 하고요. 그 아까 전에 예산 관련해서나 이런 문제에서 뭐 서울시에 찾아가겠다, 뭐 당장 활동을 시작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지금 사실 저희가 반값 등록금을 했을 때도 그때 총학생회가 뭐 논란의 여지는 있었지만은 뭐 한대련이랑 붙는다든가 민주당을 찾아가가지고 박원순 후보랑 같이 뭐 협약을 맺는다든가 그런 식으로의 행동을 해가지고 결국은 박원순 시장이 당선돼가지고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2014년 6월에 보면 서울시장 다시 뽑는 지방선거가 있는데요. 지금 그러면은 그런 예산 문제나 이런 걸 관철하기 위해서는 사실 서울시에서 힘을 얻으려면은 어떻게 정치 조직이랑 힘을 합치던가 아니면 정당에다가 이렇게 요구를 해야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총학생회 같은 경우에 지금 몇 년 동안 뭐 정치 문제에 대해서 되게 민감했던 게 사실이잖아요. 그럼 만약에 내년에 이런 상황이 닥쳐서 우리 학교가 예산을 이제 뭐 어떤 공약을 내세우는 거에 대해서 정당이랑 이렇게 협조할 생각이 있으신지, 그리고 뭐 외부 정치단체가 등록금 문제를 가지고 같이 연대하거나 하자면 그런 거에 대한 입장은 어떠신지 좀 듣고 싶습니다. 지금 질문은 양측 선번에 하신 건가요? 예, 그 어떤 정당과 협력할 생각이 있으신지에 대해서 여쭤보실 것 같은데 일단 지금 공감대학의 선번부터 한번 답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저희가 이제 지난 선거 때 박원순 시장님 지지한 게 저희에게 반값 등록금이라는 혜택을 준다고 하셔서 저희가 지지를 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이제 저희에게
교육 비전을 제시해 주시고 그거를 이제 실행해 주신다는 약속을 해주시는 후보를 저희는 지지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우선적으로 정당과 협의할 생각은 없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총학생회는 학생들을 위해서 나서야 되는 게 우선적으로 맞다고 보고 한쪽 특정 정당에 소속 요구를 한다거나 하는 것은 어느 정도 문제될 거리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최대한 정치적 중립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일단 이렇게 추운 날씨에 여기 모여가지고 양측 선본 토론에 들어주신 학우분들께 정말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 자리에 참여해 주셔가지고 토론해주신 양 선본 분들께도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지금부터 제50대 총학생회 선본 토론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